예, 문장 구조를 내가 조금 전에 했는데 이걸 갖고 학생들이 이걸 해보고 다른 것들은 적용해 오면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그래갖고 여러 굉장히 질문들이 많았어요. 영어 공부에 관한 질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영어는 영어 공부의 첫 단계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거죠. 공부를 할 때 학생들 중에 제 착각이 뭐냐면 학교에서 하려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생각 안 나요. 응? 영어의 첫 단계는 내가 왜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영원히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영원히 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어떤 수준까지,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 얼마,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영어 뭐 어디까지 해라 안 가르쳐줘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내가 공부를 왜 해? 어디까지 해? 뭘 해? 무슨 공부를 해? 이런 질문들을 영원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걸 보면서도 이걸 내가 그냥 심심해서 한번 본다. 그래서 보지 마세요. 나중에 또 보게 돼요. 시간 낭비잖아, 그러면. 그치? 난 이거 스피킹은 꼭 해야 돼. 난 리스닝이 안 돼서 환장하겠어. 나는 리딩이 안 돼서 큰일 났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냐고. 어? 그거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까지 진지하게 공부해야 될지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아무도 못 해주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안 하니까 무슨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공부는 더 해요, 특히나. 영어 공부는 끝이 없잖아요. 그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 단어 몇 개 하다 말고, 왜 단어 몇 개 하다 마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나하고 이렇게 두 번쯤 하고 나면 질문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을 내가 여기다 요약해 준 거예요. 대답도 내가 그 질문했던 내용 여러 해 걸쳐서 그것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수준의 동생한테 영어를 가르쳐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잖아. 그럼 이렇게 어떻게 가르쳐 주나 이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장 구조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응? 그걸 사용하면 굉장히 영어가 재밌겠죠. 수준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문법을 내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 속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죠? 문장 구조를 이해해서 써먹으려고, 써먹으려고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영어 공부하는데 문법이나 단어가 다 필요한 거죠. 그 수준, 배우는 수준, 뭐든지 좋아요. 수준은 자기가 높이겠죠. 자기가 높여요. 내가 높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질문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하고 대화해보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왜 그렇게 되냐면, 영어 단어를 따로 공부하면, 1대1로.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왜 그래요? 문장 속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단어들을, 아까 우리가 내는 것처럼, 유니버설 디사머먼트한테 그 어려운 단어들도 문장 구조의 안에서 하잖아. 그죠? 그 단어들이 각각의 단어들이 그 뜻에 사용되는 문장 구조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거기다 집어넣고 쓰는 거죠. 그지? 그게 어려운 단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쉬운 단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 속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쓸 거 아니야. 그 생각과 느낌을. 그죠? 영어에 대해 공포증이 있습니다. 극복할 방법이 있어요. 딱 간단해요.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그걸 회한 다음에 아무거나 그 문장 구조를 실제 대화에서 한번 사용해 보면 돼요. 그리고 알아듣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아무거나 하나.
그래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기가 만든 문장 구조를 말했는데 통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경험이 한 번만 있게 되면 공포증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내 갖고 그냥 다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구현을 하면 영어 대화에서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문장을 창작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를 동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말하기. 우리 우선 무엇보다 먼저 우선 어딘지 음식점 한번 찾아보자. 영어로 해보세요. 이러지 말고, 뭐 먹을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먹을까 얘기했어요. 그럼, 그 비슷한 거를 음식점 찾아가보자. 그럼 메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지금 내가 금방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We, 좀 전에 했잖아. We have first to find out the restaurant.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와, yes, that's right, that's right. 떡볶이 누가 그랬어요? 그럼 떡볶이가 뭐가 맛있고 어떻게? No, no. We have first to find out the restaurant. 왜냐하면 이 동네에 그런 레스토랑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We have first to find out. We have first to find out the restaurant. 이거 문장 구조를 만든 게 아니죠? 뭐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던 거 써먹었죠. 그치?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를 동원해서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려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 했네잖아 그날. 그지? 요게 시작이에요. 문법을 집착한다고 한국 사람 문법을 집착한다고 하는데 영어 대화에서 문법은 조금 전에 보세요. 문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플러스. 그지?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더라도 문장에 어떻게 쓰이는지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문법을 했을 때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이 적절한 문법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 교수의 기초용법 강의 실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도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최소한도 수준의 영법이에요. 그것도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만 하면 그 정도만 머릿속에 있으면 말하거나 쓰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영어 대화를 할 때 발음을 신경 쓰면 문장이 생각한다고 문장을 생각하고 발음이 그러니까 요거는 발음 때 내가 한 번 더 할 텐데 정지 발음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정지 발음이 뭐예요? 그거는 지금 설명하려면 다른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나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정지 발음이 왜 그러냐? 정지 발음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거 P, B 요게 P, B 요게 우리말로는 우리나라에는 to do 이게 한국말로 기억이 아니죠. 요 사이에도 요 미묘한 단어들이 많죠. 그죠? 내가 여기만 썼지만 또 하나 해볼게요. 요거하고 정지 발음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정지 다른 발음 PB만 해보면 요거 설명이 좀 약간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써볼게요. P P B 또 푸, 부 발음해보세요. P B 푸, 부 예를 들면 핀, 빈, 핀, 빈 무슨 소리냐면 요 단어가 우리는 비읍하고 피읍밖에 거의 없어요. 피읍, 한국말은 피읍, 지금 그죠?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피읍이나 비읍 정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 단어에
fe도 있고, 그죠? vin도 있고, 그죠? 여기 정지 발음은 요 두 개죠. P하고 B. 요 두 개인데,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들이 제일 어려워요. 요 단어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P하고 B가 아니에요. 요것들이 구별. 특히 그 중에서도 단어들 굉장히 발음이 많은데, 그 발음 중에서도 발음을 다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정지 발음만 뭔지 연습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어떻게 보면 발음은 대강 무슨 소리인지 상대방이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발음을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죠? 요거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들을 일은 없으니까. 그죠? 못 알아들을 일은 없으니까. 그지? 요걸 못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지? P하고 B는, V는 잘못 발음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발음할 때, 왜냐면 왜 이렇게 영어 발음할 때 발음을 신경을 쓴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할 때 못 알아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 너무 창피했거든. 그러니까 걱정하는데, 그래서 이거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거는 요 정지 발음 때문에 그래요. 그 정지 발음만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 발음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 거의 모든 세계인이 다 바라고 쓰는 게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장 구조를 알 수 있으면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나면 발음을 하나 특별히 해드릴게요. 영어로 말할 때 문법을 쓰는 신경이 안 나요. 심지어 틀려요. 그죠? 정확히 내 문법 좀 틀려도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죠. 왜냐하면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주요 방식이니까. 자기 생각과 느낌을 못 알아들으면 그게 위기의 상황일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기 생각과 느낌을 알아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연결돼요. 근데 아기가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Mommy hungry 이러면 되잖아. 근데 여러 번 쓰면 어떻게 돼요? Mommy, me hungr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가 되면 문법적 문제점을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고치면 돼요. Mommy, I'm hungry. Mom, I'm hungry. 라고 정확히 그때 말하면 돼요. 왜냐? 언어 습득은 시행착오의 과정이고 맨 처음에는 유창하게 말하고 그러다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유창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서 로봇도 아니고 맨 처음에 입 벌리면서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오류는 신경 쓰지 말고 배운 문장 구조에 적용해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영어를 독학하거나 누구한테 가르칠 때 우선순위 어떻게 되냐. 영어를 말하거나 쓰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배운 문장을 몇 개를 배웠든지 당장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예?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문장 구조를 적용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선생님, 외국 사람 만날 일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장에 쓸 일 없으면 어떻게 해? 일기라도, 어? 글쓰기라도 하세요. 어? 그 쓰는 거잖아. 에세이, 일기라도, 에세이. 뭐든지, 뭐든. 말할 시간이 없으면 외국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갑자기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모두 글쓰기 하다 하세요. 또 자기 혼자 자신에게 중얼거리세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 뭐라고 중얼거려요? 예를 들면 I have first to finish this program. 우리 했던 거. 이 시리즈, 이 프로그램부터 먼저 읽어야겠다. 내가 이거 I have first to finish this program and then 이러면서 혼자서 중얼거릴 수 있잖아. 그죠? 굳이 사람하고 만나서, 그죠? 굳이 사람하고 만나서 영어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영어 말할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혼자 중얼거리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배운 문장을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혼자 써먹으면 돼요. 써먹을 수 없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쓸 수 있나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읽기를 한 다음에 말하거나 쓰기가 되는지. 우선 읽기부터 하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듣기 했으면 써보란 말이에요. 듣기 해보면 써보고 그걸 읽어보라. 써보고 그다음에 읽어보란 말이에요. 거꾸로. 직독직해가 좋은 방식인가요? 이렇게 해서 익숙해졌다는 거죠. 영어 어순으로. 그냥 이거 좋은 방식이에요. 그 읽기의 한 방법이죠. 근데 시간 제한이 없을 때는 적합한 방식이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는 마세요. 그냥 직독직해갖고 짐작했어 이게 아니라 그 문장 구조, 기본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그지? 그리고 그거를 영어 글쓰기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직독직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적합한 게 있을 거예요. 응?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공부하고 치워버리고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의욕하지 않는 거 좋아요. 영어 수로. 이거 좋은 방식이었어요. 나쁜 방식 아니에요. 엉터리 같지만 사실 엉터리가 아니에요. 발음은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발음을 신경 쓰니까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안 튀어나오죠. 즉흥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막상 하려니까 까먹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를 문장 구조하고 분리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상황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사용할 문장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문장 구석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학습돼야 돼요. 이런 자기소개할 때는 뭐부터 하면 돼요? Well, 봐요. 좀 전에 한 거 배워 다시 써볼게요. Well, 자기소개가 앞에 나왔어요. Well, I think I have first to talk about my name, Korean nam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어디서? 외국인들 앞에서. 한국 이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 Well, I think I have first to talk about my name, Korean name.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지금 우리가 그 문장을 좀 써먹고 있는 거죠? 조금씩 붙이는 거야. 이런 거 붙였죠? 이런 거 붙였어요. 그치? 요것도 붙이고, 여기다 요것도 하나 또 싹 붙였어요. 왜? 이미 안다 이거지. 이게 조금씩 더 붙여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50개도 안 된다고 그랬죠?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거야.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의 문장 구조를 학습하고 적용해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이 교수의 이 기초문독해서 다른 문장 구조를 계속 학습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도 다 하겠죠. 웬만한 기본적인 50개 정도, 50개 될까?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문장 구조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활용해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것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문장 구조가 몇 개인지 안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적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적용을 못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응? 많지만 문장 구조는 의외로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 문장 구조를 대부분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고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그걸 갖고. 그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완벽하게 들은다면 답을 보면 전혀 다 해석했는데 중요한 내용, 전체적인 내용인데 왜 안 되냐면 시험 듣기 훈련할 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 내용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실제 회화 상황에서는 실제 영어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뉘앙스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을 전부 다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있네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단어들을 문장 구조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이래야 진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연습하냐? 어디서 연습해요? 읽기 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읽기. 문장 구조 공부하면서. 발음이 안 들을까 걱정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말로 대화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로. 발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야 뭐 얘야 뭐야 할머니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그렇다고 말을 하고 사는데 지장을 느껴요? 물론 좀 지장이 있죠. 그건 자기가 뭐 입이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고 나가 알아들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모든 단어나 문장이 적절한 문장 구조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발음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대화에 지장이 없어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마찬가지고 아기가 뭐라고 얘기할 때 아기가 발음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너, 야, 발음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듣잖아. 뭐 영어 공부할 때 리딩, 스피킹, 라이팅 있고 과장 중간 부분 어떤 수로 아니에요. 따로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말로 공부할 때 따로 공부했어요? 따로 하지 않아요.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한꺼번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영어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어로 수업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사의 말을 들으면서,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인용하고, 책도 뭐 읽어보고, 중요한 거 받아 적고 이러잖아요. 그 질문에 대답하죠. 이게 언어의 실제 모습인 거죠. 동시에. 이걸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그러는데, 이 총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죠. 이걸 이론화한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 뭐 이론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로 안 사용하고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굳이 이론에서 막 연구하지 마세요. 물론 교수법, 가르치는 법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해야겠지만, 그건 전공자들은 해야겠죠.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거 무지무지 중요한 말이에요. 따로 공부하죠. 이게 한국 학생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언어의 네 가지를 각자 공부하다고 하면, 리딩을 하는데 리스닝 못하고, 리스닝 하는데 스피킹 안 되고, 어쩌고. 그럼 똑같은 말을 네 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영어를 틀려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네 번에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람을 무슨 수로, 영국 사람을 무슨 수로 쫓아가냐고. 말도 안 되는 목표예요. 오케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듯이 문장 구조를 이용해서, 그치? 말하거나 쓰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훈련해야 돼요. 물론 그 중에서 더 좋아하는 게 있겠죠. 더 좋아하는 기능이 있어요. 선호한다. 어려운 단어니까. 좋아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리딩을 좋아하든가, 뭐, 리스닝, 스피킹을 좋아하든가, 라이팅을 아무거나 좋아요. 그거를 뭐,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하지 마세요. 라이팅을 좋아하면 써놓고 한번 말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고, 그죠? 스피킹을 좋아하면 스피킹 하면서 그거 대답을 한번 써보고, 동시에 해야 돼요. 우리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한국어는 왜, 근데, 우리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왜요? 우리는 그 훈련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